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세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독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유아기 때는 아직 공식적으로 글을 배우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난독증의 증상이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난독증으로 진단된 아이들의 과거력을 살펴보면 유아기 때 되게 말이 늦됐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시작이 대부분은 좀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또 말하는 발음의 정확도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소리 속에 들어있는 운율의 인지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돼서 이제 난독증의 증상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소리내서 읽기를 시켰을 때 읽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읽기 쉬운 단어로 바꿔서 읽던지, 혹은 빼버리고 읽던지, 혹은 억지로 읽다가 발음을 틀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소리에서 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회피하게 되죠. 그럼 국어 시간 그런 날은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학교 가기 싫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혹시 받아쓰기 시험이라도 있게 되면 더욱더 학교 가기 싫어하고 국어 시험 보는 날 배 아프다 그러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난독증의 증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읽기 자체가 조금은 좋아지기는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같은 학년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힘들게 됩니다. 물론 읽기 속도도 학년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서 느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낯선 단어를 해독하기 힘들어합니다. 문자의 해독이라는 이야기는, 글자는 우리가 쓰는 말, 구어 언어를 시각적인 암호로 표기한 게 글자인데, 우리가 읽기를 한다는 것은 그 시각적인 암호를 소리로 변환해서 그 소리를 언어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글자를 보고 소리로 바꾸는 그 과정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흔히 보던 단어를 소리내서 읽기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하는데, 뭐 외국인 이름을 한글로 표기한 거라든지 실제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표기해 놓은 거를 읽기 힘들어 합니다. 그 다음, 영어에서는 기능어들, 뭐 that, is, on, for 같은 그런 기능어들 읽기를 특히 힘들어 하고, 국어에서는 조사 읽기를 특히 힘들어 합니다. 자, 그런데 영어는 단어를 나열한 순서가 어느 정도 의미를 결정하게 됩니다. I하고 love하고 she를 늘어놓으면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게 되고, she하고 love하고 I를 늘어놓으면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게 되는데, 국어에서는 나 사랑한다 그녀라는 세 단어를 놓고 조사를 나는 사랑한다 그녀를 했을 때랑 나를 사랑한다 그녀가 했을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빠뜨리거나 조사를 바꿔 읽거나 조사를 틀리게 읽는 경우가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실제로 우리가 글자를 보면서 조사를 바꿔버리면 표기된 그런 책의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초등학교 1, 2, 3 학년 동안 읽기를 충분히 배우고 4학년부터 보통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사회 시험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전날 그럼 사회책을 놓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읽으면서 조사를 내 맘대로 바꾸게 되면 책을 쓴 저자의 의도랑 관계없이 본인이 이해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 안 될 게 별로 없죠.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니까 저자의 의도랑은 관계없이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서 사회시험 보는데 지문 읽고 문제 읽고 보기 읽고 하는데, 여기서 또 조사를 마음대로 자기가 바꿔서 읽게 되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랑 관계없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죠. 내가 실제 출제자의 의도랑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문제의 정답을 찾기를 하니까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자, 저자의 의도랑 관계없이 책의 내용을 이해해서 다음날 시험 보러 가서 출제자의 의도랑 관계없이 문제를 풀고 완벽하게 100점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집에 와서 엄마가 시험 잘 봤니? 그럼 잘 봤어. 다 맞은 것 같아. 너무 쉬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는 채점해 보면 다 틀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아이한테 좀 더 다음 시험부터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잘해, 덤벙대지 말고 그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러면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 다음 시험이 됩니다. 그럼 역시 다음날 예를 들어서 사회시험을 또 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험 전날 사회책을 놓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저자의 의도랑 관계없이 내용을 이해하고 다음날 또 시험 보러 가서 문제를 풀면서 지문 읽고 문제 읽고 보기 읽고 하는데 출제자의 의도랑 관계없이 문제를 또 역시 풀죠. 완벽한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100점이야 그러면서 뛰어들어와서 엄마한테 이제 시험 잘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채점해 보면 역시 또 다 틀렸죠. 그러면서 하는 말, 아이가 하는 말은 다 아는 거였는데 실수했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수가 근데 계속 반복됩니다.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렇게 몇 년 동안 반복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좋지 않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대개는 글씨를 쓰는데도 상당히 악필입니다. 글자 형태, 모양에 대한 표상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고 소리의 순서값들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서 획을 쓰는 순서도 다르고 그리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게 그렇게 글씨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시험을 보고 뭐 공부를 하고 하면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오고 자꾸 틀리게 읽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죠. 선생님한테도 지적받고 집에 와서도 혼나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내용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다시 읽는 그런 습관이 생깁니다. 그럼 읽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읽기 속도는 느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대개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표에 등수가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기대한 것보다는 항상 학업 성적이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읽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쉽게 공상에 빠지거나 졸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내용 이해가 잘 돼야 그 책 내용에 빠져들면서 책에 푹 빠져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책을 들여다봐도 그 내용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책을 본다는 것 자체가 벽을 보고 벽면 수도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벽 보고 10분만 앉아 있어 보십시오. 졸지 않을 장사가 있는지. 자,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공부해라 겨우 이제 아이를 다그쳐서 책상 위에 앉혀놓고 그리고 앉은 거 보고 돌아 나와서 과일 하나 깎고 주스 한 잔 따라서 10분 있다 들어가 보면 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 생각에는 아이가 집중력이 부족하다, 끈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뭐 정신과, 소아정신과 의원을 찾아가거나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럼 이제 정신과 선생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고 아이가 집중력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그럼 ADHD네요 이렇게 진단하게 되고 결국은 실제 ADHD가 뭐 있어서 ADHD 약을 먹게 된다면 그건 뭐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실제는 난독증 때문에 멍한 그런 소견을 보이는 아이한테 ADHD 약을 먹인다고 난독증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국어 배우기보다는 외국어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처음 접하는 외국어 습득이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어가 어렵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돼서 선택하게 되는 제2 외국어 학습이 좀 더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읽기 회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상인의 읽기 회로에 비해서 난독증인의 읽기 회로는 부정확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읽기를 하고 나면 정상 읽기 회로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피로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하는 지구력도 떨어지고 성적이 좋기가 힘들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난독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